대구은행 채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탁을 실행한 대구은행 관계자뿐만 아니라 청탁한 인물에 대한 수사도 벌이기로 해서 파문이 커질 전망입니다. 대구시가 건립을 추진 중인 노사평화의 전당이 노동기본권을 무시한 반헌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인 한국건설관리공사 전 현직 임직원들이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청탁을 받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여부가 수사 대상인 경주의 다스 본사에서 노동자들이 비리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3월 30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오후만 해도 공기가 탁했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날씨를 만날 수 있다 하죠? 네, 오늘 하루는 점차 맑아진다고 합니다. 마스크 없이 포근한 봄날을 즐길 수 있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미세먼지 없는 맑고 포근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초미세먼지로 인해 목이 칼칼했는데요. 다행히 우려했던 황사도 지나가고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좋음 단계 보이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깨끗한 공기에 마스크 없이 편하게 숨 쉬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어제보단 낮지만 오늘도 온화한 날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대구 10도, 안동 7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9도, 안동 1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을 조금 웃도는 날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연일 무척 크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은 일요일엔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고요. 낮 기온이 계속 20도를 웃돌면서 나들이 가기 좋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은행 채용 비리 수사가 확대되면서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탁을 받은 대구은행뿐만 아니라 청탁한 사람도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채용 리스트에는 특이사항이라는 별도의 칸이 있습니다. 채용 청탁자가 누군지 적는 곳입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여기에는 지역의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각계각층에 소위 끝발이 있는 사람들이 채용 청탁을 했다는 말입니다. 유력한 자치단체에 붙어가고 돈이 안 내려놓고 안 된다고 사정하고 이런 과정들 몇 건 있었거든. 검찰 조사 결과 채용 비리 수십 건이 확인됐습니다. 청탁이 채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수법들이 동원됐습니다. 상고 여직원들 떨어지고 난 뒤에 또 우리 지원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떨어지면 그냥 이쪽에 채용시키는 데가 그냥 채용시키기 연락도 돼 있다니까. 내가 다른 루트로 채용을 했지. 검찰은 박인규 행장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동원됐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기존의 대구은행 인사 담당 간부와 직원 4명 외에 다른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인사 담당 전직 임원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인규 행장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를 전후해서 채용 청탁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사할 방침인데 공무원을 포함해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채용 비리와 관련된 지역 지도층에게로 향하면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채용 비리 소식이 또 있습니다. 요즘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면 보통 몇백 대 1 경쟁은 뚫어야 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급기관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관련돼 있는 채용 비리입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 비서였던 A씨는 지난 2015년 3월 한국건설관리공사에 입사했습니다. 통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으로 합격했습니다. 신입사원 급수도 한 단계 높여 입사했습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1년 반 뒤 공채를 했는데 이때 정식으로 입사한 B씨는 경쟁률 100대 1을 뚫어야 했습니다. 100대 1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박탈감도 느꼈고 많이 허탈합니다. 김천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한국건설관리공사 전 사장과 직원 채용 관련 부서장을 비롯한 3명은 계약직 직원 4명을 이렇게 특혜 채용했습니다. 신규 채용은 공고와 서류 심사, 면접, 인사위원회 심사, 사장 결재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같은 채용 절차가 생략된 채 이른바 낙하산 형식으로 채용됐습니다. 심지어 자기소개서도 없고
이력서만 내고 한 명 뽑는데 한 명이 지원해서 붙은 걸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채용을 부탁한 쪽은 공사를 감사하는 기관인 전 국회 구토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과 상급기관 공무원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갑을 관계에서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탁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특혜 채용된 직원 4명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구직난 속에 이어지는 채용 비리. 청년 구직자들은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 시내버스 회사가 버스를 사관합할 때 이면 계약서를 통해 비자금을 만들었었다는 소식을 얼마 전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검찰이 이 버스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땠을까요?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대구 시내버스 회사가 폐차 버스를 팔면서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새 버스를 살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버스를 살 때 발생하는 포인트를 금융회사로부터 현금이나 기프트 카드로 받아 쓴 겁니다. 차 살 적에도 비자금이 축축되는 게고 차 다 쓰고 팔 때도 비자금이 축축이 되는 거죠. 이게 전체 금액을 따지면 어마어마하다는 거고. 검찰이 문제가 된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돈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집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을 폭로한 퇴직 간부는 검찰에 고발장을 내고 사흘 뒤 조사를 받았고 일주일 만에 회사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입니다. 경찰이 고발장을 받고도 3주 동안 미적거리던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퇴직 간부가 지목한 회사에서 비자금을 어떻게 만들었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 수사는 다른 버스 회사로도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폐차를 팔면서 비자금을 만드는 것이 버스업계의 관행이라는 것이 퇴직 간부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준공영제를 운영해 해마다 세금 1,000억 원이 쓰이는 대구 시내버스.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대구시 서구 이현동에 있는 포장용 상자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관 150여 명과 소방차 40여 대가 투입됐지만 원단 같은 자재가 쌓여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불은 처음 불이 난 업체와 다른 5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4,2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건물 1개 동을 모두 태운 뒤 2시간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진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주주들의 비리 경영이 드러난 경주의 다스가 어제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협력업체를 포함해 10,000명에 이르는 다스 관련 노동자들은 이 전 대통령 일가와 비리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와 주주들의 비리 경영이 드러난 이후 첫 주주총회가 열린 다스 경주공장입니다. 다스와 협력업체 직원들이 소속된 금속노조는 주주총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경영으로 회사를 망친 이 전 대통령 일가와 주주들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일가와 주주들이 그동안 챙겨놓은 비자금 등 모든 불법 자금도 스스로 밝히고 환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불투명한 비리 경영의 의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현 경영진은 회계 자료조차 노조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전문 경영인 체제와 노동 이사제 등을 도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최근 독일 회사와의 수주 계약이 비리 경영 탓에 취소됐는데도 이를 노조의 책임으로 떠넘겨 직원 복지 감축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와 주주가 비리 경영하고 그들이 잘못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노동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간 권리를 축소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노조 측은 다스 비리로 인해 경주시 전체에 불명예를 안기게 됐다며 경영진을 대신해 사과하고 지역 노동자 10,000여 명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 사안인 만큼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다스의 협력업체가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스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그들의 고용 또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편 다스 주주총회에서는 주주 배당과 대표이사 연임은 안건으로 다뤘지만 회사의 사활이 달린 비리 척결안 등 경영 정상화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시가 노사평화의 전당이라는 건물을 200억 원을 들여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상생하자는 뜻인데 노동계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왜 반대하고 있는지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사 평화의 전당은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위해 대구시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짓고 있습니다. 이곳에 노동 역사관의 직업 훈련관까지 들어설 노사 평화의 전당을 정작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설 설립 취지가 대구 노동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구시가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 계획을 만들면서 고임금 걱정 없는 경제라고 밝힌 것이 노동을 잘못 이해하는 대표 사례라는 주장입니다. 지역 노동자가 지금도 저임금 상태에 허덕이는데 대구시는 이런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겁니다. 대다수 최저임금 받고 있는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도시 속에서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또다시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은 좀 기만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 노동자 월급은 제주를 빼고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전국 평균 월급보다 66만 원이나 적습니다. 한 달 노동일수와 근로시간 모두 전국 평균보다 더 많습니다. 붉은 조끼와 머리띠 추방이라는 문구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무시하는 시각을 반영한다며 대구시를 규탄했습니다. 2014년대 노사평화 대파업하면서 나왔는 그 언급되어 있는 문구를 이런 식으로 추진해 왔는 그 과정을 적었을 뿐이지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세금 200억 원이 투입되는 노사 평화의 전당이 설립 전부터 평화가 아니라 갈등을 부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직원이 비트코인 채굴 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해당 직원은 징계하고 비트코인 판매 금액은 환수했습니다. 또 디지털산업진흥원에는 기관 경고를 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교육 담당자 2명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교육용 컴퓨터로 비트코인을 채굴해 138만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산하기관과 단체의 교육장과 전산 장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일본 도자기 장인이 오늘 요즘 문경에서 도자기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 문경의 흙과 유약으로 도자기를 만들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의 도자기 장인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한 점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장인의 혼을 쏟아넣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자연미가 뛰어난 일본의 다원과 달리 한국의 다원은 다양한 색상으로 세련미가 뛰어납니다. 일본 후쿠오카 현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야마과 도모루 씨는 한국의 다원에 매료돼 문경의 흙과 유약으로 직접 문경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チャスサバルに参加できるという意味は、私が千利休の時代から多道で高麗茶碗を使っている作品を作っているものとして本当に素晴らしいものに参加できると思っています。 제20회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에는 도모루 씨 외에 2명의 일본 장인이 만든 작품으로 일본 후쿠오카 도요 명인전이 개최됩니다. 이를 위해 일본 장인이 직접 문경에 와서 도자기를 만드는 것은 처음입니다. 한국에서 있는 흙과 유약을 가지고 저희 이제 관원유에서 전통 가마에서 이제 소생을 해낸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죠. 지금까지 이렇게 한 그 축제는 없었죠. 전통 방식으로 도자기를 생산하는 문경과 일본 두 장인의 만남은 전통 도자기의 예술성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면 문경 전통 도자기의 세계화 가능성은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수제 맥주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지역에 뿌리내린 소규모 맥주 양조장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마케팅 상품으로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경세제로 향하는 국도변에 맥주 양조장이 들어섰습니다. 이제 막 여과를 거친 수제 맥주는 30여일의 발효와 숙성을 기다리게 됩니다. 따뜻한 물이랑 보리를 이제 빻아서 이렇게 섞어서 이제 당분을 뽑아내요. 그리고 이제 액체랑 고체랑 분리를 해요. 지역 특산물인 오미자로 맛을 내고 제품명에도 친근한 동네 이름을 붙였습니다. 막걸리 등 전통주에 한정됐던 지역 술이 수제 맥주 시장에도 등장한 겁니다. 최근 20, 30대를 중심으로 수제 맥주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전국의 관련 제품 브랜드는 100여 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양조장 창업도 30대 젊은 층이 주도하는 등 수제 맥주가 주류 시장을 넘어 새로운 문화 상품이 될 조짐까지 엿보입니다. 소비를 하는 제품을 만드는 곳에 가서 직접 보고 하는 거에 굉장한 즐거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양조장에도 주말 되면은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셔서 경북에선 문경과 안동에서 지난해 처음 수제 맥주가 출시됐는데 독특한 맛과 디자인 인기에 납품처가 80여 곳까지 급증했습니다. 맥주가 주류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주종인 만큼 지역명을 내건 수제 맥주 시장이 지역 홍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안동이라는 이름이 약간 전통성이랑 그런 거하고 결합되는 부분을 좀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동이라는 지역명에 좀 누가 안 되게끔. 4월부터는 소규모 생산 맥주도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할 수 있게 규제가 풀리는 만큼 수제 맥주, 지역 맥주의 열풍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출근 시간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49살 A씨를 입건하고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10분쯤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에서 통근버스를 상대로 앞질러 추월한 뒤 여러 차례 제동장치를 밟는 방법으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레 열리는 2018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 코스 주변에서 거리 응원과 각종 공연이 펼쳐집니다. 학생 자원봉사단 40여 개 팀을 포함해 응원과 공연 90개 팀 5,800여 명이 응원과 함께 풍물놀이와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거리 공원과 공연 참가자들에게 응원 도구와 식수 등을 제공하는 한편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해줄 계획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 저녁 6시 반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넥센을 상대로 2018 시즌 홈 개막전을 펼칩니다. 올 시즌 홈팬들과 정규 시즌 첫 만남을 갖는 삼성은 관심을 모았던 오늘 개막전 시구자로 평창올림픽 첫 금메달의 주인공인 대구 출신 임효준 선수를 초대했습니다. 개막전에 앞서 임효준 관련 메달 전시회와 포토타임이 진행될 예정이고 홈 개막전 애국가는 대구 출신 그룹 신현희와 김루트가 부를 예정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저녁 삼성과 넥센의 홈 경기를 오후 6시 15분부터 표준 FM을 통해 중계방송합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내일 오후 4시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2018 K리그1 4라운드 경기에서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리그 개막 이후 2연패를 당한 뒤 지난 경기에서 첫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최하위 탈출에 성공한 대구FC는 팀 전력의 주축인 세징야의 복귀가 유력하고 또 상대팀 전남이 개막전 승리 이후 2연패에 빠져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내일 경기를 낮 3시 55분부터 중계방송합니다. 영덕군은 민간 자본과 공동으로 사업비 1조 원을 투입해 3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와 46헥타르의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덕군은 오늘 대명 컨소시엄과 재생에너지 농수산업 클러스터 구축 협약을 맺고 주민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120억 원을 들여 2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설비와 농어업용 스마트팜 실증 모델 2곳을 시범 운영하고 9개 읍면에 확산 보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외래종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을 퇴치하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대구시는 블루길과 베스는 킬로그램에 5,000원, 붉은 귀거북은 마리당 5,000원, 최근 개체수가 늘고 있는 뉴트리아는 마리당 2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구시는 또한 낙동강과 금호강 등 주요 하천변 내 널리 분포되어 있는 가시박을 제거하기 위해 5, 6월에는 뿌리 뽑기, 7, 8월에는 줄기 제거 등 단계적으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없는 맑고 포근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초미세먼지로 인해 목이 칼칼했는데요. 다행히 우려했던 황사도 지나가고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좋음 단계 보이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깨끗한 공기에 마스크 없이 편하게 숨 쉬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어제보단 낮지만 오늘도 온화한 날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대구 10도, 안동 7도를 출발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9도, 안동 1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을 조금 웃도는 날이 되겠는데요. 다만 연일 일교차가 무척 크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하루 종일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십니다. 대구 현재 기온 10도, 고령 6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고령 1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6도, 구미 8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문경 18도, 구미 19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7도, 봉화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안동 18도, 봉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4도, 낮 기온 13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일요일엔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이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계속 20도를 웃돌면서 나들이 가기 좋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